방한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원할 경우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첨단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수중 촬영한 결과 세월호는 좌연 선체가 거의 바닥에 누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 적어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 중인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재산 해외 도피와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마라톤의 한 참가자가 레이스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조 요원들의 빠른 응급 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 박 대통령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은 살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 방침도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운항 허가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책임 소재를 밝혀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도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되는지 점검하도록 이달 초 이미 지시를 내렸지만 허사였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갈팡질팡해온 부처 간의 혼선을 질책하면서 공무원의 무사한 일과 보신주의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피해 가족을 떠올리는 유언 비어의 진원지는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송창헌입니다. 나흘 전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춘 세월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KBS 취재진이 첨단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수중 촬영한 결과 세월호는 좌연 선체가 거의 바닥에 누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세월호. KBS 취재진은 구조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고 지점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장비는 양방향 음파 탐지기입니다. 이 장비로 침몰한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파 탐지기로 세월호의 초음파를 쏴 반사된 신호를 영상 이미지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잠시 후 화면에 세월호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왼쪽 끝은 뱃머리, 아래로 길쭉하게 나온 것은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기중기입니다. 음파 사진을 거꾸로 뒤집어 운항 중이던 세월호와 비교해봤습니다. 뱃머리의 기중기 모습 등이 일치합니다. 뱃머리 아래쪽으로 조타실과 객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밝은 색으로 표시된 해저면에 배 왼쪽 선체가 닿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체가 거의 가라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선미 쪽은 지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좌연으로 한 70도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세월호 인근에는 선체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로 추정되는 물체 등도 눈에 띕니다. 구조당국은
어제부터 이 음파 탐지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기 전에 두 딸의 아버지로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안은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큰 부분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두 어린 딸의 아버지 입장에서 희생자 부모들의 비통함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s a father of two young daughters, when he sees parents suffering the type of loss that we've seen, I think it's heartbreaking for him as it is for all of us. 미 해군 등의 구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국 정부를 지원하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학생들의 희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reached out to my counterpart in South Korea, offering my condolences and our assistance if needed. 미 국방부는 선박 견인 작업 등을 벌일 수 있는 해군 해난 구조선을 사고 해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사회가 큰 슬픔에 빠진 상황임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 아래 대북한 경고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직원들 처우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데 실소유주 일가는 뉴욕과 LA 그리고 유럽의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거리. 한적한 전원마을로 들어서자 4만 제곱미터 크기의 대저택이 나옵니다. 유 전 회장의 둘째 아들 혁기 씨가 소유한 345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입니다. 혹시 이 집에 유혁기 선생님 안 계신가요? 저 KBS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뉴욕 허드슨 강변의 고급 아파트. 31층에 유 씨가 175만 달러에 사들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2003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엄격하게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a Mr. Yu that resides here. That's all the information I can give you. 미국 LA 근처 팜스프링스의 고급 주택가에도 유 씨의 저택이 있습니다. 2005년 92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지됐던 때입니다.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1990년 세모가 600만여 달러에 매입한 리조트 단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세모는 리조트를 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매매 가격은 비공개. 그런데 확인 결과 리조트를 사들였다는 미국 회사 대표는 바로 세모 미국 법인 대리인이었습니다. 유 씨 일가는 세모의 법정 관리가 끝나면서 리조트 지분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Owned by a few companies, but one of them is an American church. You mean pastor? There's no pastor now. 유 씨 일가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수백억 원대. 이정원이 직접 그런 얘기했어요. 내 아프면은 야, 너 다 가져가 버린다. 그거는 자기 자식들한테만. 검찰은 유 씨 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와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1년 전 테러가 났던 그곳을 건각들이 다시 달린 겁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를 기리면서 검은 리본을 달고 뛰었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악몽의 테러 현장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관객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3만 6천 명, 1년 전보다 9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테러 때문에 완주에 실패했다 다시 도전한 사람들만 5천 명입니다. Just can't wait to get up in the starting line, get started and head into Boston. Today's going to be very emotional, yeah, no doubt about it. 경비와 경호는 삼엄했습니다.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경찰 3,500명과 첨단 방범 장비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You know, we've had to adjust some of the logistics and put more cameras out there. 대회는 테러 희생자와 부상자를 위한 묵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49분
지난해 폭탄이 터졌던 시간, 결승선 직전 현장에선 긴 침묵 뒤 함성과 박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외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우승은 미국의 맵 캐플레지기, 미국 선수 우승은 30년 만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두르고 달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LA 마라톤 참가자가 마라톤을 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라톤은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것인데요. 건강검진 등 각별한 사전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열렸던 LA 마라톤 20마일 구간. 일반인 참가자 조드 레바란 씨는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급성 마비로 인해 그의 심장은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현장 의료팀이 즉각 투입됐고 레바다 씨는 병원으로 무사히 호송될 수 있었습니다. Jode was given life-saving CPR, defibrillation, and advanced life support medicine while down on the course. As a result of this quick and effective treatment, his heart began beating once again and regained strong pulses. 초를 다투던 긴급한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발빠른 응급 대처. 쓰러진 후 의료팀이 오기까지는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응급 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훈련이 중요했다는 설명입니다. This effort, this chain of survival, demonstrates the value of the many hours that we all spend in planning and training for responding to medical emergencies. 평소에도 건강에 자신 있던 이 20대 청년은 마라톤을 뛰기 전 준비 사항에 대해 조언합니다. Make sure you do proper training and speak with your doctor beforehand. As far as any medical condition that I'm aware of, I'm not aware of any. I've not been diagnosed with any. It could really happen to anybody, and it's hard to say whether or not they could be as lucky as I am. 한인 사회에서도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마라톤을 뛰기 전에는 항상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고 비상 연락망을 소지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 소년이 무단으로 비행기에 숨어들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비행했습니다. 소년이 탑승한 곳은 기내 좌석이 아니라 비행기의 바퀴 홈이었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까지 가는 하와이안 항공 45편. 이곳에 한 소년이 숨어들었습니다. 소년이 몸을 숨긴 곳은 다름 아닌 비행기의 바퀴가 나오고 들어가는 바퀴 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무려 5시간 동안 38,000피트 상공에서 차가운 온도와 산소 부족을 견디고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보안팀에 발견된 소년은 아동보호센터로 넘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은 집에서 부모와 다툼 끝에 집을 나왔다 우발적으로 비행기에 잠입했고 비행 내내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소년이 어떤 경로로 보안을 뚫고 비행기에 숨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